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4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떨림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몰아쳤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징표라고 느꼈습니다. 정은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잊혀질 듯 잊히지 않는 알람 소리 대신 그녀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벌써 5년째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은재는 외로움을 안고 살았지만 그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김치와 장아찌, 나물 무침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일부러 반찬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입소문이 나고 장사가 잘 돼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누군가의 온기, 대화, 그리고 오래전 잊혀진 설렘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양푼에 배추를 넣고 소금을 뿌리며 절이기 시작했다. 갓 뽑은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곱게 갈아 넣은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반찬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드물던 때였기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린넨 셔츠에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인자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고 맑았으며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추천할 만한 반찬이 있을까요? 남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저 장사꾼으로서의 본능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 무말랭이 무침이 잘 나가요. 간이 짜지 않아서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남자는 무말랭이 무침을 한 통 들고 김치도 하나 추가해달라고 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재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그녀의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 이후 남자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아왔다. 매번 다른 반찬을 사갔고 은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도자기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한옥수리 일을 하다가 은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마을로 오게 된 이야기. 그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도자기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빛은 반짝였고 손은 험하게 일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섬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무말랭이를 포장받으며 말했다. 사실 이 마을에 온 건 조용한 곳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지치게 만들더군요. 은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그녀도 조용함을 찾아 이곳에 정착했지만 그 조용함이 때론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옥죄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그런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는 그녀에게 슬며시 물었다. 그 양반은 혼자 사는 사람이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래? 시선은 호기심이 섞인 경계심이었다. 마치 은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처럼. 딸 유진도 전화를 걸어 걱정 섞인 말투로 물었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너무 쉽게 믿지 마. 그 말에 은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자신이 누군가를 믿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는지 씁쓸했다. 그러나 기훈을 만나고 나면 언제나 마음이 가벼워졌다. 반찬을 고르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고 오래 묵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은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그의 작업실이 있는 작은 집을 찾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도자기 잔에 직접 우려낸 국화차를 내주었다. 은재는 도자기 잔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잔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기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 아내였어요.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손이 잘 안 가더군요. 은재는 그의 고백이 담담하면서도 슬프게 들렸다. 상실은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때론 그런 무너짐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후로 음식만 만들며 살았죠. 기훈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위로가 오갔다.
그날 이후 은재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기훈이 좋아할지 모를 맛을 상상하게 되었고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되고 땀으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켠에 있던 허전함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주위의 시선이나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됐다. 그러나 설렘은 그것보다 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 기훈은 그녀에게 작은 도자기 접시를 선물했다. 접시 아래에는 봄에게 기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은재는 웃으며 물었다. 봄이 저인가요? 기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요. 당신 덕분에 제게 다시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재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누구의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계절을 닮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밝고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와 기훈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도자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알았다. 그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은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 나이에도 사랑은 다시 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히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한기훈 씨의 작업실에서 저는 오래된 도자기에 새겨진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미네에게 2018-4 심. 그의 전 아내 미네를 위해 만들다 미완성된 도자기였죠. 제 손이 떨렸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전해졌습니다. 도자기를 깨뜨리고 나서야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상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미네를 보낸 슬픔 속에서 살아만 있었고 저는 남편을 잃은 상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죠. 대화는 이해가 되었고 상처는 서로의 손길로 어루만져졌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정원에서 그는 꽃다발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미네는 과거, 은재 씨는 내 오늘이며 내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여름이 오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딸들과 마을 주민들의 축복 속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4세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어색함을 지우고 설렘만 남겼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온다. 고. 아침 햇살 속에서 2개의 커피잔이 놓인 테이블 위에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